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오늘 우리 시장 휴일을 지나고 온 만큼 힘차게 더 반등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많이들 피곤하고 찝찝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와 비슷하게 꾸물꾸물한 모습을 보이면서 참 언제쯤 우리가 환하게 시장을 보면서 웃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은 당장 시장 힘들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보시죠. 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사흘 앞두고 있는 데다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투심이 크게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6% 내린 2626.3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달 24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73포인트 급락한 873.7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수급 동향도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자, 개인이 오늘 9,924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230억 원, 2,089억 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582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이 1,519억 원, 외국인은 1,017억 원 팔아내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내 태양광 패널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 DPA를 발동했습니다. 자,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 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주목할 점은 이번 DPA 발동이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한 행정 조치와 함께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 DPA 발동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S에너지 등 태양광 관련주들 부각됐는데요. 전통적인 에너지 발전의 아성에 맞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질주는 얼마나 이어질지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의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유통기지는 물론 시멘트 공장에서 제품 출하가 중단이 됐고요. 시멘트를 원료로 쓰는 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서 조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한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불안함을 배가시키고 있는데요. 시멘트 관련주들 혹시나 주목하고 계시다면 오늘 방송 역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모신 뒤에 이어서 또 화요일이 돌아왔네요.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조언을 좀 짧게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제가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이제 오후장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응 못한 사람들한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못한 사람들은 금요일에 현금화 대응을 30% 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을 출연한 건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이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목요일서부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은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이 괜찮았는데 우리나라만 2,700을 돌파를 못하는 게 수상해서
그래서 수상한 시장에 대해서 현금화들이 좀 필요하다. 뭔가 못 가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좀 의심을 하면서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기 위한 현금화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 2,600은 깨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수상한 시장입니다. 벌써 오늘도 2,700을 갔었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못 갔어. 오늘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현금화 대응 못한 사람들 늦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국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시장은 다시 떨어질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폭락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아직 2,6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매매는 돼요. 매매는 되는데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현금화 대응 30%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60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정말로 종목들이 많이 폭락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30% 정도는 다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7%다, 마이너스 10%다,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더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더한다는 얘기는 빼기 30%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떨어질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2,6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내일 대응해도 늦은 대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 본격적으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돼요. 깨지기 전에서는 선수들의 단타 구간인데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날 어제는 휴장이었고 현충일, 오늘도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 그리고 내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대응 30%는 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2,600이 깨지면 그때는 50%의 현금화 대응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100% 현금화 대응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50%가 끝입니다. 그 지수가 여기서 지수가 2,000이 깨지건 1,000이 깨지든 500이 깨지든 코스피가 500으로 내려가도 저는 50% 현금화가 다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보는 시장이 현금화 50%. 현금화 대응 60%, 70%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하시고 저는 50% 정도 현금화 대응 하라는 게 그게 끝이다라는 거여서 시장이 괜찮을 때는 현금화 대응을 1, 20%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현금화 대응 30%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고요. 2,600이 깨지면은 50%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전하는지 한번 오늘 이슈를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태양광 관련주들은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자, 지금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2년간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뭐 S에너지라던가 신성 ENG 이런 종목들 움직여줬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이게 유효한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에서는 어떤 호재에도 종목들이 잘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2,600을 일단은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600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어떤 호재도 먹히지를 않아요. 일단 지금 뭐 태양광에 대한 호재가 나왔죠. 근데 그 호재 내용을 살펴보면은 앞서서 아까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를 한다. 뭐 DPA라고 아까 이제 다 설명해 주셨는데 국방 물자 생산법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저렇다 치고 2년간 면제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2년 동안 면제하니까 그러면은 2년 동안 얘네들이 올라갈 건가라고 순수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은 한 4년, 8년, 한 10년 정도 주식 시장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저런 뉴스가 나오면 2년 동안 면제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은 저 뉴스가 호재가 먹히는 게 짧게 먹히면 하루로 오늘 끝난 거고요. 짧게 먹히면 많이 오래 먹혀야 한 달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먹힐지 한 달을 먹힐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스가 나오게 되면 뭐 2년 동안 면제를 하든 10년 동안 면제를 하든 이미 면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상 재료 소멸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큰 이슈를 더 줘야 돼요. 뭐 2년간 면제를 하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태양광 섹터를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하는 사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구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얹어도 더 준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태양광 우리 집에 설치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정부에서 한 1억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호재가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뭐 기업들한테 뭐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손실 나게 되면 손실을 정부에서 다 보존해 준다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호재를 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5년 더 면제를 하든 10년 더 면제하든 그것도 5년 더 면제를 한다는 얘기 나와도 그때뿐이에요.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슈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저는 시장을 봤을 때에서 시장 자체가 자, 오늘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2,600을 일단은 내려오겠죠. 그리고 나서 깨지면
현금화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안 깨지면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 주면 아직도 그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매가 될 터인데 시장이 무너지면 그 이슈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지수가 한 번 더 흔들리면 오늘 올라갔던 것들 그대로 빠질 수 있는데요. 지금 움직인 거는 S에너지 정도만 움직였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힘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S에너지 왜 움직였느냐?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자 S에너지 엄청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밑에서 한번 실린 건데 거의 2년 동안 거의 2년 좀 안 되지만 2년 동안 60%나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으로 뛰어 올린 건데요. 호재 뉴스가 나왔고 그럼 얘가 상한가를 갔으면은 OCI도 상한가를 갔었어야 되는데 얘는 1.8%밖에 못 갔습니다. 신성ENG 마찬가지. 얘도 오늘 상한가를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죠. 물론 얘네들은 먼저 앞서서 움직인 부분들도 있지만 위치를 보면 S에너지보다는 더 바닥에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거 말고 뭐 태양광 관련주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해인, 주성엔지니어링도 같은 태양광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얘는 워낙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쪽은 움직임이 안 나오고 바닥에 있는 그나마 신성ENG, OCI 같은 경우는 OCI보다는 이제 신성ENG 쪽 이렇게 바닥에 얘보다 더 바닥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지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쪽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주성엔지니어링도 태양광 섹터에 있는 반도체 섹터인데 원래 반도체하고 태양광하고 이게 그 조금만 구조를 바꾸면 태양광도 되고 반도체도 되고 원래 그래요. 구조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갈 거냐, 이제 그 반도체로 갈 거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으로 그거를 저장하고 뭐하고 하는 그 소자가 우리가 뭐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식물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반도체의 그 기술을 가지고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렇게 태양광 섹터랑 많이 엮여 있는데요. 이게 뭐 10년 전서부터 이미 벌써 계속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태양광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은 태양광 이슈가 나와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나오는 이 이슈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바닥에 있는 애들 위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많이 떠 있는 애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이슈에 의해서 단기든 중장기든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S에너지도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시면 안 되고 얘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신성ENG도 내려왔을 때 신성ENG도 좀 내려왔을 때 밑에서 좀 싸게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먹을 게 있다. 그리고 시장이 2,600이 깨지고 2,550이 깨지면 이 호재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 호재를 믿고 특히 2년 동안에 면제해준다는 이 얘기에 속아가지고 지금에서 쫓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이 나왔다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사실 지난주에 이종수 파트너와 함께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원전 관련주들과 비교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원전이 더 강하게 갈 것이다,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변함이 없는데요. 그때 이제 얘기를 자세하게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저는 시장이 빠질 거라 보기 때문에 그 원전주들이 가격이 쌀 때 근데 그때 굳이 구체적인 가격을 얘기 안 했던 거는 얘기하면 욕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서 여러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성 파워텍 얘기합니다. 자, 보성 파워텍 제가 원하는 가격은 1,000원이에요. 욕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 지금 보성 파워텍 야 이게 1,000원까지 간다고 마이너스 80%? 이거 원하는 가격이라 했지 제가 그렇게 내려가라고 제가 사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가 되게 좋아요. 이거 말고 한전 KPS도 있죠. 엄청 좋은 뭐 기술력이 있고 근데 시가총액도 괜찮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라고 제가 사주하는 거 절대로 아닌데 지수가 안 좋아서 그래. 지수가 안 좋으면 이런 테마주들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지수가 빠지게 되면 대형주보다 삼성전자보다 얘네들이 더 많이 빠집니다. 테마주들은. 그래서 그 급락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좋으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태양광도 풍력도 빠지면 시장이 빠지면 그러니까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500 깨지고 1,000이 깨지고 500이 깨지고 뭐 얼마 깨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깨지든 많이 깨지면 종목들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럼 폭락하면 태양광도 풍력도 수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전 테마는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태양광 풍력은 빠져놓고 반등이 미약하거나 움직임이 죽을 수도 있는데 원전은 반드시 갈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전 KPS도
안 내려올 겁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는 마시고 시장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겠는데 얘는 그래도 27,000원? 안 돼. 사실 마음은 2만 원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렇죠. 한전 KPS는 그렇고 한전산업,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런 종목이 한 4,000원, 2,000원 요로 떨어지면 지금 12,000원이거든요. 이게 2,000원 떨어지면 마이너스 7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떼돈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원전 테마가 너무 좋은데 가격이 지금 비싸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수가 빠질 건데. 빠지면 이런 종목들이 폭락해갖고 2,000원 떨어진다. 얘를 담그면은 못해도 100%는 나오는 거죠. 잘 먹으면 390% 나오는 거고. 이런 장이 당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서 하고 싶었는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상한 전문가라고 할 거라서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장이 빠지면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와장창 무너지면 그때 죽는 자리인데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불화수소 때도 그랬고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어떤 악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종목들이 막 박살이 나죠. 그때 주워 담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질지를 제가 그것까지 알면 제가 신이죠. 근데 무너지기는 무너질 텐데 작게 무너질 거냐 크게 무너질 거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무너지는 자리가 나올 거고 지금은 작게 무너지는 자리가 앞에 있는데 2,400, 뭐 2,150 이 정도는 봅니다. 근데 아직 2,600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2,400만 가도 곡소리 날 거예요. 그리고 2,400만 가도 이것도 한 10,000원 정도 내려올 겁니다. 거기서 뭐 단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많이 빠지면은 그때 주워 담으라는 얘기. 그래서 원전 테마주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 다른 애들도 많이 빠지겠지만 같이 빠지는 거라면 모든 종목들이 반토막 날 거라면 뭐 풍력주 뭐 그 안에서만 얘기하자면 풍력, 태양광, 원전 테마에서 세 개 다가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저는 원전 테마를 주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전 테마가 좋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담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성 파워텍이라던가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원전 관련주 물론 좋게 보고 계시지만 현재 가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원전 관련주 좋게 보고 계시다는 건 지난주부터 들었던 내용이고 사실 태양광 관련주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라도 태양광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OCI 한화솔루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은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하지만 그 지수가 2,600이 깨지고 2,550이 깨졌을 때에서 가격들이 싸질 거니까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직 2,600이 안 깨졌잖아요. 그러면 강한 쪽은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살려는 분들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OCI 같은 거 보면 갖고 있는 분들 그대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2,600이 깨지면 그것도 팔아 먹으세요, 잘. 2,600이 깨질 때서부터 팔고 2,550 깨면 이미 팔고 없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뻔해. 2,550 깨지면 얘도 10만 원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2,550 깨지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지금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보유하시고 뭐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더 반등을 줄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지수가 별로죠. 지금 별로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굳이 이 가격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정받으면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이평선 지지자리로 떨어지면 싸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 이쪽도 굉장히 최근에 강합니다. 보유자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세요. 2,600 깨지면 마찬가지 뭐 손절 대응을 하시든 현금화를 하시든 수익 나고 파시든 2,600 깨지면서부터 대응하시고 2,550 깨지면 얘도 3만 원 쪽으로 내려올 거니까 2,550 깨지기 전에 잘 대응하시면 되는데 아직 2,600이 안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으니까 뭐 하루 이틀 조정 받아도 다시 반등 줄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면 뭐 4만 5천 원, 5만 원 갈 수 있으니까 수익 난 분들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막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라는 얘기가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수익 났거나 아니면 손실이 작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2,600이 안 깨진 선에서는 보유가 되는데 신규 매수자들은 굳이 이 가격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도 지금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들은 뭐 32,000원이나 뭐 35,000원 쪽으로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2,600이 지지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2,600과 2,550이 깨지면 사야 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것도 다 던지라는 얘기고요. 2,600이 지지가 되면
현금화했던 거나 아니면은 사고 싶은 것들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00이 지지가 돼야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게 듣는 분들은 본인의 기준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2,600이 지지가 되면 살 수 있지만 2,600이 깨지면 살려고 하지도 말고 갖고 있는 것도 다 던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조정받으면 그나마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S에너지도 마찬가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떠 있으니까 신규로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00이 지지된 상태에서 4,500원, 뭐 4,000원 떨어지면 사도 좋아요. 2,600만 지지가 되면 떨어지면 뭐 내일이라도 지수는 2,650에 있는데 뭐 2,620에 있는데 얘가 4,000원 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야죠. 근데 내일 모레 지수가 2,600이 깨져요. 가격은 4,000원대 있어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지 말란 얘기예요. 이러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수를 보고 지수가 이 위에서 놀고 있을 때에서는 사도 되지만 여기가 깨지면 사지 말아라. 그리고 주식도 이 가격에 사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DN 같은 경우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쪽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계속 저렇게 떠 있으면 마찬가지 얘도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내려올 때 2,200원이나 2,000원 쪽으로 내려올 때 사도 되는데 2,600이 깨지면 사지 말고 안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려오면 사라 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주 쪽에 있는 쪽을 조정받을 때 사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2,600 깨지면 사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 이 얘기를 녹화방송 돌려보세요.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계속 돌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건 지수가 2,600선을 버텨주느냐 아니면 그 아래로 깨질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는 뭐 OCI라던가 한화솔루션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2,600선 마저 깨졌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나눠봤는데 자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멘트 관련주, 시멘트 대란에 대한 이야기 저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전부터 전쟁 이슈가 불거졌던 시기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잖아요. 자 지금 시멘트 업계 시름이 크다고 하는데 물론 파업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악재 얼마나 길게 갈 것인지가 궁금하고 또 지금 새 정부의 건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만큼 일시적인 악재로 이렇게 휘청일 때 사두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 3월 29일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슈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나운서님과 얘기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근데 뭐였냐면 그때 당시 그거 이슈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도 나왔어요. 무슨 이슈였냐면 국내 시멘트 물량이 뭐 이틀 남았다, 뭐 3일 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여기 출연했을 때 그 날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님한테 그 얘기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 그 이슈가 있은 이유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별로였다. 근데 지금 이 이슈로 올라갈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에서 제가 올라간다 그랬나요? 아니요. 안 올라간다 그랬죠. 네. 올라갈 것 같으면 그날 벌써 S에너지만 상한가를 갔었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뉴스로 세력들이 팔아먹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고려 시멘트나 뭐 그 한일 시멘트나 이런 것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요 날이었을 것 같은데 이때 이후로 지금 빠져 있는 게 그때 시멘트 물량 없다고 막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결국은 30%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이제 뭐 파업이라든지 일단 그건 악재죠. 악재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더 빠질 거냐? 그렇죠. 뭐 더 빠지고 있는 중이죠. 뭐 안 빠지는 게 아니고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차트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어쨌든 올라갈 거였다면 이미 그때에서 갔을 거고 지금 이제 한 차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에 기대감이 있었으면 지금 벌써 얘네들은 위쪽을 갔었어야 되고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주들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지를 않고 위쪽으로 강하게 OCI만큼 정도는 갔었어야죠.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건설주들도 메가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건설주들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안 좋아요. 지금 별로입니다. 호재가 잘 먹히질 않고
뉴스가 나오면 잠깐 들어줬다가 도롭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이슈로 그러니까 악재는 악재대로 먹히고 호재는 먹히지 않고 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시멘트 주가의 흐름들이 별로예요. 그래서 뭐 고려시멘트, 동양, 유진기업, 삼표시멘트, 보광섬, 한일시멘트 등등에 있는 시멘트주 제가 주가 차트를 다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시멘트 주가들의 차트의 모양들이 쏟아지려는 모양이 심하지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요약만 말씀드리면 시멘트주들 제가 3월 29일 날에서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올라야 되는데 이슈에 지금 거꾸로 누군가가 매도하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팔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나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시간 어려움을 줄 것 같고요. 장도 안 좋고 장이 빠지면 그대로 같이 빠질 것 같아서 하여간 당분간은 장이 좋기 전에서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당분간부터 해서 중기적으로도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들 안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차단을 해주셔버리네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료들을 좀 더 지켜보면 좋을지 보유자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자,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안 먹혀요. 네. 뭐 시멘트 물량 모자라다 그러면 벌써 상가를 가야 되는데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세력들은 이미 벌써 물량들을 팔았다는 얘기고 밑으로 뺀 다음에 주워 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차트가 어떤 상태로 안 좋으냐면 자 일단 고려시멘트부터 보면 그나마 고려시멘트는 양호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늘 별로 모양이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누군가 팔았죠. 오늘 음봉 나왔죠. 이제 조만간 저점을 깨질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시면 안 되고요. 고려시멘트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동양 이것도 시멘트 관련 쪽인데 힘이 없어요. 거래는 안 실려서 폭락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슬슬 밀릴 것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유진기업 차트가 오늘 별로 안 좋더라고요. 유진기업 이런 모양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장대 음봉 2%밖에 안 빠졌지만 음봉으로 나오면서 저점을 조만간에 깰 것 같은 모양의 거래가 약간 실렸습니다. 내일서부터 저점이 깨지면 아까 보였던 고려시멘트서부터 해가지고 동양 얘네들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점이 깨지고 일로 떨어지면 다른 데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할 것 같은 모습이고요. 자, 삼표시멘트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양이죠. 윗꼬리로 지금 누가 팔았는데 근데 얘네들의 지금 차트들의 그 수급을 보면요. 다 전반적으로 좋지를 않아요. 계속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량을 받아주지 마세요. 지금 뭐 저 뉴스 때문에 뭐 시멘트가 뭐 모자라니 뭐 거기에 속지 마시고 지금 쟤네들 물량들 살 생각을 안 해 계속 팔아대고 있지. 그리고 삼표시멘트도 그렇고 보광산업도 마찬가지. 보광산업도 올라갈 생각 없어요. 지금 슬슬 밀리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일시멘트도 뭐 조만간에 저점 깨져갖고 밑으로 흘러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이 한 번만 더 빠지면 본격적으로 밑으로 쏟아지려는 지금 기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수도 안 좋기 때문에 지수라도 좋으면은 뭐 어떻게 한번 얘네들 반등 주고 올라갈 텐데 지금 뭐 파업 얘기 나오고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점이 깨지고 한번 쏟아질 거예요. 왜 쏟아지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손절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파업 얘기 때문에 계속 급락시키고 떨어뜨리고 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60%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도 시멘트 업계들 위험하다, 안 좋다, 건설 경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올 연말이나 내년에 찾아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이제 희망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다 투매를 던지겠죠. 그거를 걔네들 기다리는 겁니다. 짧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올 연말이나 아마 내년 정도에서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하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건설 경기 뭐 집살 돈이 어디 있냐 뭐 애도 안 낳고 있고 뭐 인구도 없는데 뭐 집값 폭락하고 있다. 지금 뭐 지방 도시들은 이 집값 지금 유지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 제가 얘기 슬슬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강남이나 이쪽 애들이나 지금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지금 나머지들은 이제 슬슬 빠지고 있다고 해요. 뭐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지나가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별 다른 대책이 없이 계속 안 좋은 얘기로 경기 침체 얘기가 지배하게 되면 분명히 투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폭락하고 공포에 다 던질 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저는 짧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서 완전 그냥 초폭락이 터지게 되면 그때에서 싸게 접근을 해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시멘트주들은.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접근하시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타기 전략도 위험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실 중국 봉쇄 여파도 있잖아요. 지금 좀 끈질기게 여쭤보게 되는데 네. 중국 봉쇄 여파로 생산량 급감에 따른 반사 이익도 그렇게까지 큰 재료로 보고 계시지는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시멘트가 그 원료가 그렇게 물론 우리나라도 시멘트 생산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섞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 생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있어야 팔 텐데 없는데 뭐 어떡합니까? 거기다 뭐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봉쇄가 일단은 풀렸잖아요. 이제 봉쇄가 이제 풀리면서 이게 원자재들이 이제 그 수급이 좀 유연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에서는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저번에 했지만 이제 쿼드, 그러니까 사드 쿼드 이런 부분들, 쿼드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약간 좀 화가 나 있을 거고 그 우리나라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잘 외교적으로 중립 외교라 그러죠. 미국과 중국과 뭐 이렇게 잘 저울질을 하면서 중립 외교로 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서는 분명히 뭔가 산업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테마를 봤을 때에서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듯이 그런 악재들이 숨어 있다면 아예 그냥 그쪽을 피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안주로 뭘 얘기해 드렸어요? 비료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나 물론 이것도 시장 빠지면 얘네들도 장사 없어요. 시장 빠지면 얘네들도 반토막 날 겁니다. 근데 반토막이 나더라도 이슈가 살아있거나 결국 움직일 쪽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예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아니면 사료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반토막 났을 때 주워 담으면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들은 뭐 지금 중국 이슈 나오고 뭐 나오고 괜히 그러다 불똥 튀어가지고 또 얘기 또 떠져갖고 더 급락 나오고 그러면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이쪽을 담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지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600이 깨지고 2,500이 깨지고 2,400이 깨지고 2,200이 깨지고 2,100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아까 얘기드렸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담는 게 좀 유리하지 굳이 이거 호재 있다고 혹은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쪽이 뭐 물량이 이제 없으니까 나중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유한탄 가격이 뭐 급등해 갖고 이쪽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들어가신다라 그러면 뭐 해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우회적으로 그런 쪽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쪽이 어디다? 바로 인플레이션 관련주,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쪽들 보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에서 주식은 똑같은 얘를 살 거냐 얘를 살 거냐. 근데 얘는 리스크가 10개가 있어. 그렇죠? 얘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중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멘트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머리 아프게 뭘 이걸 건드리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지만 결국 결론에는 시멘트주보다는 다른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떻겠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악재가 있다면 굳이 가까이 가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이런 시장에서 마음의 평화 찾기가 물론 어렵습니다만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마음의 평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두 가지 깊게 살펴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정유, 화학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정유주 같은 경우는 3.35%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화학주는 2.89% 빠지는 흐름 보여줬네요. 네, 오늘 머니 섹터 정유, 화학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머니 섹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역시 힘이 없어요. 조만간에 저점이 깨지면 시장이 흔들리는 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힘이 없습니다. IT 섹터들부터 해갖고. 근데 반면에 SK이노베이션과 GS, 그다음에 SO일 같은 경우들은 정유주들이죠. 정유주들인데 정유화학주들이 강해요. 왜 강한 걸 봤더니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유가가 지금 120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뭐 흔들렸다가 돌파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120달러를 쉽게 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과거 2월 달이었나요?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이제 되질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가스와 기름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그 공급을 오히려 지금 유럽 쪽에서 안 받겠다. 이제 점차적 90%를 비중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불매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래서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럼 안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고, 그렇죠? 뭐 자동차는 안 굴릴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딴 데서 이제 중동이라든지 미국에서 받아야 될 텐데 그럼 물량들은 요만큼 한정돼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미친 듯이 셰일 오일을 뽑아가지고 공급을 하면 되는데 제가 미국이라도 그렇게 많이 안 뽑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비싸게 120달러, 150달러, 200달러 뽑아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뭐하러 물량들을 많이 내놓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을 이만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찌끔씩 하면서 가격 조절을 하는 거죠. 가격 조절하면서 뭐 하겠죠.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이 쉽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셰일 오일을 엄청나게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동이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미국이 맘만 먹으면 모든 사람을 다 투입해가지고 기름을 싸게 엄청나게 뽑아갖고 그렇죠. 엄청나게 뽑아갖고 공급하면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그래요. 왜? 이게 있는 자의 여유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그래서 유가가 어쨌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150달러, 2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단은 기름을 그렇게 쉽게 안 뽑아내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원자재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특히 러시아에서 기름들이 공급이 불안정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면 지금은 중국이 봉쇄를 풀었죠. 봉쇄를 풀면서 얘네들이 이제 다시 경기를 돌리죠. 그러면 경기가 돌리게 되면 공장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기름을 써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1위, 2위가 인도와 중국이란 말이죠. 아직도 중국이 뭐 1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국이 산업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가격이 올라가죠.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기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경기를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그 봉쇄가 완화되면서 기름 수요는 더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전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란 상황이 더욱더 발생을 하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150달러, 200달러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바로 들어가면서 다들 안 좋아진다. 이렇게 뭐 기업도 안 돌아가고 뭐 공장이 다 멈추고 뭐 그렇다 그러면 가격이 그 기름 가격이 떨어질 텐데 지금 그 이슈가 아니고 중국이 지금 중국의 그 심장 엔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기름은 더욱더 필요할 거고 그러면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120달러 돌파가 아니고 지금 이제 150달러 이제 200달러 간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보여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천연가스 관련주도 움직이고 유가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움직일 텐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면요 굉장히 강하죠. 왜 강한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급은 안 하고 유럽도 시사에서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인데 중국에서 우리는 기름이 많이 필요해. 우리가 기름을 모두 다 수입해갖고 우리가 다 소비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미국에서는 조금씩 팔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기름은 더욱더 모자라고 우리나라는 큰일 났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GS 얘도 지금 강하죠. 그리고 SO일이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뚫으면서 수급들이 뭐 최근에 다 매수가 됐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고 오늘도 SK이노베이션 외국인들이 30만 주 샀습니다. 시가총액 20조짜리 종목이에요. 2천억 아니고 2조 아니고 20조짜리 종목인데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엄청 팔았네요 오늘. 외국인들이 400만 주 팔았고 기관들이 300만 주 팔았는데 개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최대로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못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수가 꼬꾸라져도 정유화학주는 당분간에 좀 강세가 이어질 건데, 근데 물론 지수가 얘도 2,600이 깨지고 2,550이 깨지면은 조정 눌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은 지금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 해서 좋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가격에선 사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그래서 뭐 SK이노베이션이든 GS든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는 10배가 아니고 100배도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저희가 문자로 미리 상담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S오일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11만 2천 원에 비중은 40%로 꽤 높으십니다. 하지만 수익권에 접어들어 계시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S오일 흐름 보면 3.45% 상승이 나와줬고 12만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S오일 보유자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수급이 일단 괜찮으니까,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수급이 괜찮으니까 보유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추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못 사죠. 지금 삼성전자처럼 물려있는 종목들, 많이 빠져있는 것들, 손실난 것들 팔아다가 올라간 거 산다? 그런 개인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종목이 왜 계속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고,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종목 교체라는 거는 같이 빠졌을 때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깨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을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대형주고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쉽게 교체를 못 할 거예요.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인 거고요. 11만 5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더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11만 5천 원이 깨지면 비중이 40%가 되니까, 만약에 11만 5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 지금에서 8, 90%를 팔면 되고요. 안 깨지면 보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아직 지수가 2,600이 깨진 게 아니에요. 2,550도 안 깨졌고. 만약에 2,600과 2,550 깨지면 얘네들도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절반이라도 파는 거는 가능하지만, 아직 지수가 깨진 것도 아니고 정유주학들이 강하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더 가져가셔라. 그래서 뭐 목표 정말 크게 가면 뭐 16만 원이지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N자형으로 16만 원 목표치는 크게 나오는 거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한 1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저기 보면은 2년 동안의 고점이 있죠. 쌍봉으로 죽었던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생각을 하고, 11만 5천 원이 깨지면은 90% 이상 정리하시고, 안 깨지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민 나눠주신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11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겠고, 13만 원까지 보면서 수익권 대응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이정수 파트너는 시장의 어떤 흐름도 함께 짚어주고 계신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머니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종목 흥구석유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흥구석유 오늘 흐름도 보죠. 3.5% 상승하는 흐름 나와줬고 8,16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흥구석유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오늘 이제 정유주학주가 강했기 때문에 네.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는 이제 8,090원대였는데 지금 조금 올랐거든요. 8,160원인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조정받을 때 공략하셔도 될 만한. 그리고 이거는 시장이 2,600이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질 때에서는 잘 고민해야 돼요. 종목들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럼 테마줄이 무너지고 흔들릴 거 생각해서 2,600이 깨지면 안 되고, 지지된 상태에서는 지금은 정유주 화학주가 좋은데 도대체 흥구석유가 무슨 회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석유류 도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 충전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직영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유화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유주 섹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GS 칼텍스로부터, 그러니까 GS 회사로부터 브랜드죠. GS 칼텍스. 거기에서 기름을 매입을 해서 뭐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것들 매입을 해서 대구랑 경북 지역에다 판매를 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겠죠.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여러분 잘 알지만 기름을 싸게 사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비싸게 팔고,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안 내려가죠. 알고 계시죠?
기름값이 막 갑자기 폭락을 해요. 막 $100 이하 떨어집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기름 우리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도 $120에 샀던 것 때문에 지금 기름 가격 우리는 경유 가격 2,000원, 2,100원에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가가 급락을 해도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남겨서 판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 싸게 사놓고 기름값이 올라가는 대로 받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그래서 불만이잖아요. 왜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지냐? 기름값 올라가면은 왜 그 다음 날에 바로 반영하냐? 싸게 샀으면은 천천히 올라야 되지 않냐 그러지만 안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유가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흥구소에서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앞에 거래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미 GS라든지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쪽 애들은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흥구석유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무슨 회사라고요? 뭐 여기에도 기업 분석에 보면 여기도 이제 회사 개요가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내용에 이 회사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석유류 제품인 휘발유, 등유, 경유, GS 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류 도소매 업체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기름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E라든지 얘네들만 올라갈 게 아니고 얘도 갔어야 되는데 아직 안 간 겁니다.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오늘 천양목 나왔고.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 이것도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8,090원에서 7,500원 사이로 조정받으면 싸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이하로 떨어지면 싸게 공략하시면 되고 손절을 한 7,000원 정도 잡으시고 떨어질 때 싸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여기 정고점, 그러니까 소소하게 9,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뭐 짧게 지금 끊는 게 지금 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5월 초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머니 정보로 공개를 해주셨던 현대건설기가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금요일에 22%대 급등하고 오늘 4% 조정이 나왔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짧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뻔하죠. 뭐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모양 만들 때 한 이쯤 이렇게 이중바닥형 혹은 수렴형일 때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건설기계 관련주들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에서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N자 목표 줬죠. 어제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눌리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올라올 때 대충 파세요. 수익 났을 때. 지금은 수익 났을 때 팔고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어제 이게 N자형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팔았었어야 되는 건데 못 판 사람들은 내일 재수 좋으면 다시 올라올 때 팔 수 있을 거고요. 안 올라오더라도 뭐 44,000원이든 43,000원이든 42,000원이든 일단은 파는 게 지금 중요한 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정수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자, 오전 11시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방송 어떻게 참여할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도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저희 머니트렌드도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